내 돈을 받는 대금 횟수가 그 목적이 돼야 됩니다. 대금 횟수. 안녕하세요. 채권 출신 25년 경력, 고려 신용정보 22년 경력, 전국 채권 출신 팀장 출신 김팀장입니다. 김팀장이 오늘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. 김팀장의 333 원칙 공개합니다. 떼인 돈, 감정 말고 구조로 받는 전략. 첫 번째 3.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횟수 가능성은 살아있다. 1. 돈이 간 흔적, 입금 내역.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가. 입금 증거 하나만 있어도 구조는 시작됩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돈일 경우에는 통장에 이름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. 거기다가 빌려준 돈,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굉장한 증거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무조건 통장으로 오간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. 판사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입금했을 때 공란에다가 빌려준 돈 이렇게 입금 내역에 적으면은 나중에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참조하시고요. 2. 말이 오간 기록, 문자, 카톡, 언제 무엇을 어떻게 약속했는가 딱 한 줄이라도 남아 있으면 근거가 됩니다. 근거가 될 서류, 계약서 또는 견적서, 그리고 개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이 있겠죠. 두 번째 3. 이 세 가지만 먼저 보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보입니다. 1. 상대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명의로 살고 있는가. 폐업, 명의이전, 도피.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. 2. 재산은 이름만 바뀌었나 실제로 사라졌나. 차량, 사업장, 건물, 매출 흐름. 겉으로 없어 보여도 흐름은 남아 있습니다. 3. 이 채권 지금 시효는 얼마나 남았나. 언제 돈 줬는지 마지막 연락은 언제였는지. 소멸시효 3년, 5년, 10년. 상거래 채권은 보통 3년이라 보면 되고 개인 채권은 10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판결문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에서는 10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 3. 1. 소송부터 덜컥 넣지 마라. 받을 수 없는 구조에 시간, 돈 쓰는 실수, 실무자는 절대 그렇게 하는 쪽입니다. 즉 뭐냐면은 무조건 지급 명령이 있는지 소송에서 판결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지 그것부터 먼저 세야 됩니다. 물론 채무자가 완전히 망가져서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판결 받으면 10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시효 연장을 위해서 소송하는 건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채무자 연락 안 되더라도 소송을 하면은 공시송달로 해서 공시로 해서 판결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. 두 번째, 누구든 맡기고 기다리지 마라. 맡겨두면 되겠지는 제일 위험한 발상입니다. 진단 없는 위임은 실표로 직행하는 패턴입니다. 예를 들어서 법무사 했다가 그리고 변호사 수임해서 형사고소하고 다 건드려 봤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런 걸 잘하니까 신용정보회사 맡기봐라.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 신용정보회사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. 김 팀장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변호사, 법무사 이런 데 먼저 맡기기 전에 신용정보회사의 경륜 있는 담당자와 제일 먼저 대금 회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. 자,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채권자 여러분.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김 팀장이 생각하기에는 내 돈을 받는 대금 횟수가 그 목적이 돼야 됩니다. 대금 횟수.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누구한테 먼저 맡게 될지 생각이 들 것 같고요. 채권 횟수는 심리전이 아니라 구조전입니다. 즉 뭐냐면 이 333 원칙은 현장에서 매일 채권을 진단하고 횟수 구조를 설계하는 김 팀장의 실전 기준입니다. 여러분이 떼인 게 아니라 구조 없이 맡겨서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무자에게 맡겨셔야 할 타이밍입니다. 보이지 않던 흐름 김 팀장이 구조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당장 진단부터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